네, 다시 오연호입니다. 네, 오마이TV가 오늘은 하루 종일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날 특별 편성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손병관 오마이뉴스 정치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바쁘게 낮에 이제 취재하고 함께 왔는데. 오늘 그 각 당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어떤 논평들이 좀 나왔죠? 네, 상황이 한 9시 반에 출두하시면서 이제 한 두 마디 정도 얘기하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로 또 논평,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예상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각 당별로 좀 신속하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네. 야당들은 사실 이게 이름만 바꿔놓으면은 이 음. 논평이 어느 당권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엇비슷해요. 그렇겠군요. 우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법과 원칙, 네. 상식, 네. 여기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네. 뭐 또 박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행여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음. 너무 실망스럽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음. 이런 얘기도 많았고 가장 크게 대별되는 거는 네. 이제 자유한국당과 네. 다른 정당들이 대통령이 이제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도 그렇고 대선주자도 그렇고 네.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게 뭐 항상 나오는 이 메뉴가 있죠. 무죄 추정 원칙, 네. 이제 무슨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저히 우려가 없다.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다른 당이나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구속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이재명 성남시장 정도밖에 없어요. 네.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칫 이제 검찰권에 이제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의를 하더군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장 세게 언급을 한 건데 이건 그동안의 스탠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관성 있게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상황에서 좀 입장을 좀 바꾸고 유연하게 하는 것도 약간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구속되더라도 나중에 사면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거를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이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이라는 게 항상 논란이 됐잖아요. 네. 이거를 이 사면권 폐지로까지 갈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무관용 원칙을 계속 천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번 주도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자, 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36.6%, 안희정 후보 15.6%, 안철수 후보 12%, 이재명 후보 10.8%, 홍준표 지사 9.8%,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인데요. 3.9%네요. 자, 추세를 한번 볼까요? 네. 예, 문재인 후보는 지금 4주째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3.6에서 36.6까지 이렇게 지금 조금씩 상승을 조금씩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희정 후보 지금 이제 18.9% 이게 이제 선의 발언할 때였는데요. 추락하다가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회복의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15.6%로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10.8%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지금 큰 그림이 지금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몇 개 다른 여론조사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 흐름이죠. 뭐 이 도표로 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제 주말 이틀이랑 평일을 묶어가지고 한 조사인데 네. 이 조앤 CNI에서 네.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를 보면은 네. 문재인 36, 네. 안희정 14, 안철수 14, 뭐 홍준표, 이재명 10%들 좀 추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봅니다. 비슷하네요. 예. 신기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빅3를 보면 특별히 비슷한데, 근데 이번 주말이 이제 광주,
경선이 막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광주에서 현장 투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상 이번 주밖에 없어요. 광주 호남 민심의 이제 마음을 잡는 거. 그리고 경선 그 선거인단 등록이 오늘까지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인데 200만 원 지금 넘었다면서요? 200만 원 넘었는데 210만 원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원래 뭐 250만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 1차 접수 기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2차 접수 기간에는 하루에 3, 40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예, 굉장히 좀 약간 좀 둔화가 이거는 됐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불안한 이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좀 200만 안쪽이면 이제 조직표가 좀 많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강세를 네.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일단 200만 원 넘으면 좀 해볼 만하다는 그런 기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200만 원 넘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면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쪽으로 좀 투지를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광주 경선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광주에다가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심을 얻기 위한 좋은 의미에서 화력이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며칠 상간에 뭔가 의미 있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추세가 계속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이 여론조사로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지 않는데 네. 또 무슨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닥 민심, 바닥 민심은 다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제일 좀 강조하는 쪽이 안희정 지사 쪽 같은 경우는 음.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1등은 정해져 있다. 음. 문재인이 1등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어느 정도 격차로 이제 따라잡느냐, 네. 그 2등이 누가 될 것이냐 네. 이런 거에서는 얘기들이 조금씩 다 엇갈리는 편인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진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한 언론이 광주만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그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지지도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던데 2위는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우열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로 보면은 네. 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다재고도해서 3위로 나오고 있지만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고 나면은 네. 굉장히 좀 충성도로 치면은 이제 문재인이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이 오히려 높다. 그러니까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수층 표심을 좀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지층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서는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런 관측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조엘 CNI 조사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숫자가 문재인 후보가 한 69% 정도 지지가 나왔고 69%. 예. 오, 상당히 여기- 많이 나왔네요. 네. 여기서는 네. 이재명이 17, 안희정이 13이에요. 이재명이 오히려 높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2위 다툼이 굉장히 좀 치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조사에서 그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네요. 근데 실제 민심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예. 전국적 여론조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선 선거인단이 네. 반드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숫자 자체는 이제 굉장히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국민 경선이지만은 네. 실제로는 이 당의 선거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투표를 할 것이다. 네. 그런 편에서 볼 때는 문 후보가 굉장히 좀 한 60% 안팎의 좀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시간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그 MC 주최 토론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지금 옆 빌딩에서 녹화를 하고 있을 듯합니다. 예. 이제 방송은 밤 12시 10분경 이렇게 원래 그 100분 토론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지난주 토론 지난주 이 앞선 토론에서 네. 뭐 특전사 사진 가지고 논란이 막 있고 후보 캠프가 또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미 5차례나 토론을 했죠. 이
이미 있었던 토론과 뭐 좀 차별된 뭐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두환 표창장 발언 가지고 다시 재론하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좀 얼굴 붉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쩌면 좀 예. 논점이 너무 세세한 곳에 이렇게 가버리는 듯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일단은 안희정 지사 자체도 네. 좀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네. 자제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좀 그러면서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은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제가 좀 유심히 보는 부분들은 이 박영선, 이철희 의원 같은 좀 비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이 안희정 캠페인이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메뉴는 일단 한번 썼기 때문에 좀 네. 다른 각도에서 어떤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좀 공략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 이번 토론에서 오늘 밤 토론에서 예, 오늘 토론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점쳐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른바 싸움닭들이 서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박영선 이런 분 이철이 예. 결국 이러한 흐름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희정 후보 진영에는. 그게 약간은 좀 안희정 캠프에서 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거의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 싫지만 네. 문재인으로 갈까 안희정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던 분들이 네.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이선으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바로 이제 어제도 영입된 뭐 강훈식, 박용진, 네. 박영선, 이철이 대부분 다 알거든요. 이분들이 문재인 대표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들에서 네, 네. 이런 분들이 하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의원과 좀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편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쪽하고는 각을 세운 셈인데, 네. 근데 이제 안희정 캠프로 들어갔다는 거죠. 전략기획 담당인가 이렇게 들어갔던데. 전략기획실장인데 네, 뭐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처음에 이철희 의원이 박용진 의원에게 안희정 지지 선언에 합류하자 캠프에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었대요. 네, 이게 좀 승산이 있겠냐, 음. 좀 가능성이 있겠냐 여러 가지 반신반의를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어제 합류하는 기자회견 할 때는 네. 가만히 있어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음. 그러면서 합류하게 됐다. 네.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광주 경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등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파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등을 이게 한 열흘 전에 들은 평가라서 좀 그런데 네, 캠프 내부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등을 해야 된다. 2등이 목표인데 음. 그냥 2등이 아니라 네. 30%대 2등을 찍어야지 이게 아. 뭔가 이재명 대안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제 2위 양쪽에서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들이 네. 이제 별 차이 없는 2등, 아, 2, 3등 간에 그러니까 문 후보가 한 50% 안팎을 가져가고 네. 2등 후보가 20%로 이렇게 끊게 되면은 네. 이게 누구를 밀어야 될지 이 비문재인 쪽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차이가 나는 2등은 맞은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선에 대한 관심도 가질 법한데요. 네. 최근 이제 미국 국무장관도 왔다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각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 쪽에서. 네, 뭐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좀 한국계입니다. 이제 국무부의 이제 특별 대표인데 조셉 윤이라고 네. 이분이 그 한중일 그 맥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같이 수행하러 삼국을 방문하고 나가지고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3명의 대선 주자는 좀 연쇄적으로 만났거든요. 그거 뭐
국무부의 이제 한 중간급 간부가 만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하고 있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한미 관계가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좀 트럼프 행정부랑 야권이랑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조셉 뮤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 처음으로 다음 새 정부를 이끌어갈 만한 주자들에 대한 음. 어떤 외교 정책의 탐색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육자 회담의 북한 측 대표, 미국 미국 측 측 대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차관급 아니면 국장급, 뭐 차관보, 네, 정도, 차관보 정도. 예, 근데 이제 안희정 후보는 직접 만났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뭐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밑에 사람이 만났는데. 근데 외교 안보 포럼이 있는데 네. 거기 계시는 이제 두 분이 네. 대신 만나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캠프에서 얘기한 게 네, 네, 네. 이게 후보가 직접 된 것도 아닌데 또 국무부에 좀 사람을 만나긴 만나야 되고 네. 근데 좀 약간 부담스럽다. 하지만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봐야겠다. 음.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이 그룹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 조셉 뮤이란 분과 음. 같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이 각각 대사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분들이 대신 자리를 와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캠프에 여러 명이 다양한 부류의 여러 명이 함께 하고 있는 건 또 좋은 점이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용병술이 이제 먹히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이런 예.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또 정치권의 포인트라면 뭐를 볼 수가 있을까요? 대선판에서 지금 그 관심이 거의 없는데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뭐 지금 컷오프가 좀 됐습니까? 어제?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이제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요. 네. 뭐 사실 많이 기자들이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는 들어갔을 거고요. 예, 홍준표, 김진태 의원, 네. 그리고 김관영 경북지사, 네. 그 이인재 전 최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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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김진태 의원 빼고 의원들은 다 떨어졌어요. 안상수는 떨어졌고. 안상수, 원유철, 주경태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좀 일단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 다 들어갈 만한 이유는 찾아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홍준표 지사는 뭐 여론조사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 있고. 예, 김진태는 네. 좀 굉장히 친박의 팬덤을 얻고 있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태 출마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가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그게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한번 나가봐라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얘기도 주셔서 지금 위험한데 네. 만약에 김진태가 되면은 그때 돼서야 좀 나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약간 좀 그냥 관망한다고 해야지 안전하지 않겠어요? 자, 김진태는 이제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또 김관용 지사는 네. 어쨌든 2006년부터 이제 쭉 이제 경북지사를 했기 때문에 네. TK의 어떤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인재 전 최고위원은 뭐 네. 야 피닉제 뭐 돌아온 이인재 뭐 네. 그런 얘기는 별명이 있을 정도지만은 네.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탄탄합니다.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적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네 명이 현역 의원 이 다선 의원들을 제치고 지금 최종 네 주자로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일 텐데 정가에서는 대체로 이게 주요 이슈입니까? 아니면 뭐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까? 이게 토요일 날 당일에는 네. 사실 기자들 같은 경우도 막 설왕설래가 있었고 네.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주말에 지켜오면서 네. 제가 몇 번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있고 네.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이게 네. 7주 남았는데 네. 이게 대선이 되겠느냐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음. 제가 들은 말 중에 이제 가장 그럴 듯한 얘기는 네. 이분이 새 정부 앞으로 출발할 새 정부에 뭐 뭔가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는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력 캠프 쪽에서 영입을 하거나 그분이 스스로 좀 들어갈 생각이 있거나 네. 그런 움직임은 오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 얘기가 좀 제일 그럴듯하게 들리더군요. 예. 그러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누구 한 편을 손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확정이 될 경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하셨는데 네, 확정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네. 보수 확장성이잖아요. 네. 그런 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석현 회장이 영입이 된다든가 네. 이런 그림을 고민하는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JTBC 뉴스룸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 어제 그 브리핑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는 누구 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부담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손병관 기자랑 정치권 얘기 이모저모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